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현상.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다니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싱크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차량이 달리던 도로에 갑자기 거대한 구멍이 생기며 땅이 꺼집니다. 흰색 차량은 순간 튀어오르며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짧은 분량의 영상에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가로 18m에 세로 20m, 깊이 18m.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은 이 거대한 구멍에 빠진 지 약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명일동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 2일에는 불과 980m 떨어진 강동구 길동 교차로에서 가로 세로 20cm, 깊이 50cm의 소규모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강동구 길동역 1번 출구 앞, 13일 강동역 인근 횡단보도와 마포구 애호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도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14일에는 이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 지름 3m, 깊이 2m 규모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상황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집안치마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집안치마 사고는 모두 1,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부산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연희동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집안치마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명일동 사고에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질학적 특성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해당 지층의 안반은 쉽게 풍화되거나 약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상부에는 물이 흐르는 충족층이 자리해 있는데 지하수가 집중되는 지층에 경사가 져 물이 쉽게 고인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지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미치는 영향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질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상태인데다 굴착 공사로 땅까지 흔들리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세종이라고 올 초에 이제 개통을 한, 그 구간 개통을 한 터널이 또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땅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굴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굴착 공사 현장은 굴착을 하게 되면 뭐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고 이렇게 시공을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물이 일부 들어온다. 그 양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설계 시공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시공할 때도 물의 영향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쨌든 간 굴착을 했기 때문에 주변 지반은 이완이 좀 되어 있겠죠. 게다가 이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을 또 시공을 한 거죠. 앞서 지난 2014년 발생한 잠실 석촌호수 지하차도 집안치마 사고. 롯데월드타워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과 지하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굴착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부실한 지하 공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강관에 시멘트나 화학물질 등을 제대로 주입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면 관들 있잖아요. 관들
밖으로 그런 시멘트들이 나와가지고 건축 지역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 무너지고 터널 공사가 되겠죠. 그게 강관, 다단, 그라우팅 방법인데 지금 강관만 박았지 이야기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빼먹기 수법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관, 다단, 그라우팅 공법, 그 공법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노후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매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되거나 파손되기 쉬운데 여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집안을 약하게 만들고 지하 공사까지 겹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집안 침하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상하수도 노후화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노후화로 발생하는 집안 침하는 이번 명일동 사고와는 달리 소규모로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진행 중인 지하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만 포괄하는 회사입니다. 저 속에서, 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싱크홀이,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해서 서울 시민들 또 불안에 떨게 할지. 그래서 싱크홀이 어디든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싱크홀의 발생 원인을 꼭 하수도 관로, 노후화 관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상하수도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부 엉터리 분석이다. 상하수도에서는 규모가 아주 조그마한 것,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인 집안 침하 사고, 관련 대책은 없을까?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하안전법은 지하안전 평가와 지하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문가는 안전 점검을 위해 GPR로 불리는 지표 투과 레이더의 수행 주기를 단축하고 점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하안전 점검이라는 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 중에 유관조사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 공동 탐사라고 하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GPR 탐사라고 하는 걸 수행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가 그런 점검들을 수행을 했을 때 그러한 이상 징후나 지하 공동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이행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명일동 집안 침하 사고 지역은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 용역업체에서 정기점검이,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사고 지점 인근 주유소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하안전평가의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 조사를 강화하고 계측기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하안전 평가를 수행을 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 단위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지하 굴착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하 굴착 공사가 1년이면 12번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12번을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매달 조사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조금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위험 징후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은 계측이에요, 계측.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계측기를 통해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다양한 계측기들이 있어요. 그 계측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각에서는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한 후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위험을 예측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마다 집안 치마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해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한 집안 탐사를 기반으로 집안 조건, 지하 시설물, 치마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후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해 평가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 지역의 안전 등급이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는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추정된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지도를 공개해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 안전 지도를 공개를 왜 안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지도가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고 왜 저는 공개하는 게 좋나 그러면은 일단 지하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내 주위에서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겠죠. 더더욱이나 지하공사가 많이 일어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이 동네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지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감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를 안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감시가 없으면은 저런 어떤 현상이 아까 제가 부실공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사고 뒤 이뤄지는 수습이 아닌 사전 대응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